자, 오늘 6.25 74주년입니다. 자, 웬만하면 기념일 날 그것과 관련해서 논평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지금 한국이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고 74년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처음에는 북한한테 뒤지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을 추월해서 지금 북한보다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방위비도 북한보다 월등히 많이 지출한 지 오래됐고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제 90년대 동구권 소련 붕괴를 보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클린턴 정부 때 북한의 핵위기가 굉장히 심해졌죠. 미국의 영변 폭격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갖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쭉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시 때도 오바마 때도 쭉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부시가 8년, 오바마가 8년을 하는 동안을 거치면서 미국은 사실상으로 전략적 인내라는 이 모호한 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하지 않고 북한과 계속 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갖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때로는 유엔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을 해서 아주 지리한 협상을 해왔지요. 그런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난 직후부터 비핵화를 팽개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미국이 뭐라 하든 유엔이 뭐라 하든 국제사회가 뭐라 하든 관계없이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만들겠다. 자, 그래서 김정은 밑에서 핵과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진전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서 지금 나이 40 김정은이가 본격적으로 핵을 갖다가 완성시킨 것이죠. 지금 북한에 약 70기의 핵무기가 있을 거다라고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핵을 갖다가 이렇게 날려 보낼 수 있는 온갖 미사일들을 종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부터 시작해서 불규칙 기동부터 순항 미사일, 방사포, 장사포, 온갖 발사체에 전술핵을 실어서 쏠 수 있도록 소형화도 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북한이 1960년대 이 소련과 북한 간의 동맹 같은 그런 이 군사 동맹을 엊그제 푸틴이 북한에 가서 맺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 포탄들부터 전부 소련에 다 줬다는 거예요. 자, 전부 러시아에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거의 동이 나서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DMZ에 MDL을 갖다가 침범하면서 대전차 방어벽을 만들고 있다는 거. 왜? 북한이 재래식 무기는 거의 다 러시아에 팔아버리고 소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 이걸 들고 지금 남한을 협박하는 것이지 재래식 무기 재고가 거의 똥이 났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무기 체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대칭적 전력 우위가 그 이전에 모든 이 전력의 균형을 깨트려 버립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이기고도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또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것은 동서냉전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고 그래서 뒤처진 중공이나 당시 소련이 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죠. 자, 인도가 파키스탄,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슬람 세력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남아공은 고립된 아파르트헤이트로 고립된 남아공 정권이 버텨보려고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외부의 압력으로 포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지금같이 저렇게 러시아에 밟히고 있지 않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과거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의 이 최서쪽 서방을 겨냥한 기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이 소련하고 충돌하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거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독일 독소 전쟁 때 가장 먼저 붙은 곳이 지금 저 우크라이나 서쪽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당시 소련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해 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때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야 나중에 러시아로부터의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서방이 중재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 우크라이나는 다 폐기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러시아의 끈질긴 공격을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독재자들이 다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또 북한이 그것을 완성시켰다. 자, 북한의 현재 핵무기 개발 정도를 보면 이제 핵에 관해서 그걸 또 실어 나르는 미사일에 관해서 보편적으로는 완성시켰다. 경량화 표준화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전략과 전술핵으로 나누어서 구분도 했고 각각 무기 체계화했다. 그리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의 핵 발사 장치도 만들었다. 다만 미국까지 북한이 날려보낼 ICBM 성능이 대기권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좀 의문이다는 거죠. 정확성에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목에서 북한이 이 핵을 갖다가 미사일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고 남과 북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요. 서울이 지금 북한 휴전선으로부터 한 70km 정도밖에 안 되겠죠. 100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이 서울까지는 미사일이 아니라 일반 방사포나 장사포로도 얼마든지 서울을 때릴 수 있어요. 수천 발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수천 발을 전술핵 무기와 더불어 섞어서 서울을 향해서 쐈을 때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KAMD라고 부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 미국의 페이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을 수 있느냐? 막는 것은 불가능하죠. 수천 발, 수백 발 쏘는데 그 중에 몇 발 요격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드나 솔직히 말하면 페이트리엇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한국에 대한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군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 아시아 짜르라고 불렸던 캠벨 부장관. 자, 백악관에서 NSC의 아시아 책임자로 있다가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으로 있는 커트 캠벨. 이 자가 지금 이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안보 불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해구산으로 지금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심어줬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러 간의 이 군사적인 동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지원할 거라고 보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러 회담으로 인한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 동맹을 맺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싸운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워싱턴 선언의 이행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그 미국의 때묻은 관료의 발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있게 지켜줄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의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라는 해구산을 좀 더 강화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한국의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그러니까 정부연구소에서 또 세종연구소, 그것도 정부연구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하고 또 더 나아가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내부에서 한 번도 독자 핵무장과 재처리 권한 확보를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한국의 국정원 산하 기관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만큼 지금 한국의 안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의회와 학계에서 한국에 당장 전술핵 배치를 하거나 나토식 핵 공유를 한다. 또는 한국이 스스로 독자 핵 개발을 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트럼프 때 백악관 안보회의 NSC 선임 보좌관을 지낸 앨리슨 후커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을 하며 한국이 그 방향으로 내몰려서 가고 있다. 한국이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도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한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전투 능력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국의 저 수많은 뛰어난 성능의 장갑차, 흑표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또 F-35, F-15 이런 비행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 일제히 한국의 공항을 향해서 전술핵을 쏴버리면 한국에 날아다닐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고 북한이 한국의 탱크 부대 기지를 향해서 전술핵을 쏴버리면 흑표 전차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북한의 전술핵과 또 더 나아가서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도발에 또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국지전을 벌여서 서해 오도를 침공한다든지 휴전선을 일시 침공했을 때 그래서 북한이 우월한 위치에서 핵을 가지고 협상을 갖다가 요구할 때 한국이 대응할 방법이 있겠느냐? 미국이 과연 그때도 나서서 막아주겠는가? 주한미군이 있어도 그 주한미군이 한국을 위한 것인가? 중국 견제를 위한 정보부대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의 역할이 인계철선이라고 북한의 남침에 미국의 개입을 자동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주한미군은 그야말로 중국 견제용으로 갖다 놓은 거고 또 정보 수집용이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미군의 전력이 과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미국의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 과연 한국을 끝까지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겠는가? 트루만이요, 한국전을 확전시키지 않은 부분에서 쪼존하지만 당시 한국의 파병을 유엔 차원에서 결의하고 그래서 유엔군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방어를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그건 참으로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6.25 때요. 자, 그래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선이 이걸 보고받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고 트루먼에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보고하니까 트루먼이 당시 휴가지에서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북한의 남침은 2차 대전을 도발했던 독일의 행동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결국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동남아 등지에서 계속 공산주의 세력의 침공이 생길 것이다. 공산주의 침공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직전에 미국은 한국이 지켜야 될 전략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고 애치선 라인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한국이 적화 통일되는 것을 지켜볼 경우 소련은 서방의 무대응을 보고 얕잡아 보고 소련의 위성 국가들을 시켜서 야금야금 지금 서방 세력들을 서방 진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올 거고 3차 대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초장에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6월 29일 날 메가드가 한강 방어선까지 와서 김포에서 당시 북한에 점령된 서울을 이렇게 지켜봤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빠른 참전을 결정하는 바람에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기 전에 신속한 참전으로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키고 낙동강 교두보를 유지시켰다가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안보는 지켜질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동등한 핵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 미국이 해구산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런 미국의 해구산에 대해서 무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핵을 갖다가 개발하는 쪽으로 나서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걸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보고 경제적 제재를 할 나라 없어요. 인도가 핵 가지고 있다고, 인도가 야금야금 핵 개발했죠. 파키스탄도 핵무기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파키스탄한테 누가 제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이제 뭐 경제 제재 운운하고 미국 반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든 야금야금 핵을 만들어야 된다.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만이 살 길입니다.